운전실엔 2층, 침대가 2개지만 운전사는 1명뿐입니다. 두 번째 침대는 빈 공간도 사치도 아닙니다. 그 침대 덕분에 트럭이 주차장에서 쉬는 대신 계속 달릴 수 있죠. 수학적으로 보면 트레일러가 시속 65마일일 때 분당 1마일을 이동합니다. 시간당이 아니라 분당입니다. 트럭이 휴게소에 멈춰있는 매분마다 그 1마일은 사라지는 셈입니다. 누군가는 화물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기는데 돈을 지불하기로 했고 트럭이 움직이든 아니든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2층 침대 2개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고 어떻게 40톤짜리 기계를 24시간 중 22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연방 운행시간 규정에 따르면 단독 운전자는 14시간 중 최대 11시간만 운전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연속 10시간을 쉬어야 합니다. 24시간 중 11시간은 운전, 10시간은 주차, 나머지 3시간은 주유, 상하차, 서류 작업에 소모됩니다. 고속도로 속도로 달리면 11시간에 600에서 650마일 정도 갈 수 있지만 해안에서 해안까지는 최소 4일, 보통은 5일이 걸립니다. 그 침대에 두 번째 운전자를 태우세요. 운전자 A가 11시간 운전하는 동안 운전자 B는 잡니다. 운전자 A가 법적 한도에 도달하면 뒤로 가서 눕습니다. 운전자 B는 충분히 쉬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으며 이미 차량 안에 있습니다. 트럭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 주행거리가 1100에서 1200마일로 거의 2배로 뛰어오릅니다. 시카고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3일 반이 아니라 이틀도 안 되어 도착합니다. 4,500달러짜리 고정 운임 화물이 이틀이 아니라 하루 만에 배송됩니다. 두 번째 침대는 편안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교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의무 휴게 시간을 주행거리로 바꿔줍니다.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운전자가 계속 운전하게 하죠. 어떤 화물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멈추는 게 전략적 선택이 아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바로 냉장 신선식품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딴 딸기는 수확되는 순간부터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운송 중에 매 시간은 팔 수 없게 되는 시간에 1시간씩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의약품 콜드체인, 백신, 특정 항암제, 인슐린 등은 연속적인 온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 온도 범위가 잠시라도 깨지면 전체 화물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생동물 운송에는 연방 복지 규정에 따라 총 운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군사 및 정부 계약 화물은 몇 시간만 늦어도 전체 운송 이익이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벌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특송 화물 산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FLEX 커스텀 크리티컬, 펜서 프리미엄 로지스틱스 같은 회사들은 단순히 더 빠른 배송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화물이 밤새 주차장에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판매합니다. 이 약속을 실현하는 건 팀캡입니다. 2길 도착 아마존 가전 배송을 위해 두 기사가 교대로 자며 3개주를 넘었습니다. 팀운전과 릴레이 트러킹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팀운전은 한 대의 트럭, 한 건의 화물, 그리고 동시에 캐빈을 떠나지 않는 2명의 운전자로 이루어집니다. 트럭은 휴식을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운전자 A가 잠을 자는 동안 운전자 B가 운전합니다. 이들은 교대로 운전합니다. 화물은 픽업부터 배송까지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정차도, 인수인계도, 공백도 없습니다. 릴레이 트러킹에서는 트럭이 멈추지만 허브에서 멈춥니다. 운전자 A가 캔자스시티의 터미널까지 운전해 가서 열쇠를 넘기면 완전히 다른 운전자가 그 다음 구간을 운전합니다. 화물은 마치 주자가 정해진 지점에서 바통을 넘기듯 시스템을 따라 이동합니다. 릴레이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마일당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동일한 구간을 동시에 2명의 운전자에게 맡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에서 세인트루이스, 댈러스에서 휴스턴 같은 구간입니다. 릴레이 허브는 트럭을 빠르게 회전시켜 시간 차이를 최소화하지만 비용 절감 효과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허브에서 정차할 때마다 지연이 발생합니다. 화물이 적재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잠시 맡겨질 때 책임 공백이 생기고 화물이 실제로 멈추기 때문에 시간에 민감한 운송에는 치명적입니다. 릴레이가 더 저렴합니다. 팀 운전이 더 빠릅니다. 화물이 방식을 결정합니다. 1938년 이전에는 미국 상업 운전자에 대한 연방 운행 시간 규정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는 합법적으로 운전자를 20시간 연속 운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는 일부 장거리 노선의 위험이 너무 커서 보험사들이 보험을 아예 제공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실제 운행시간 HOS 규정은
1938년에 도입되었고 갑자기 업계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학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제한된 시간만 운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화물을 해안에서 해안까지 운송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슬립시트 운행 방식이었습니다. 2명의 운전자, 한 대의 트럭, 교대 근무. 하지만 잠자리는 침대 칸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실 프레임에 직접 볼트로 고정된 간이 침대였습니다. 서스펜션도 단열도 별도의 공조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엔진에 부착된 강철 위에서 잠을 자야 했고 그 소음 수준은 몇 시간 동안 산업기계 옆에 서 있는 것과 맞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부 운송업체들은 자체 내부 기록에서 스트레치 시프트라고 부르는 근무 방식을 운영했습니다. 비번 운전자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휴식 중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길 안내를 하고 거울을 살피며 상황이 변하면 운전자를 깨워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일하는 시간을 수면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미 교통부 DOT는 이 허점을 1962년이 되어서야 막았습니다. 20년 동안 미국 트럭 운송업계에서는 합법적인 휴식 시간이 실제로는 근무를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식 슬리퍼 캡, 단열 침대, 암막 커튼, 독립된 온도 조절 장치는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표준이 되었는데 이는 캐노스와 피터빌트가 운전자 채용을 위해 침대 품질로 경쟁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편안함은 운전자들이 그만두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독립 조명이 달린 제대로 된 서스펜션 침대 2개. 이것은 50년 동안 사람들이 오프 듀티로 기록되면서 진동하는 강철 위에서 잠을 잔 것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새벽 4시 I-80 고속도로의 월마트 냉장 트럭은 2명의 운전자가 교대로 몰았으며 한 명은 자고 다른 한 명은 차선을 주시 중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대형 화물 호송차도 대부분 팀 운전 방식입니다. 초과 중량 허가는 차량의 연속 이동을 요구하며 야간에는 한 명의 운전자가 운행을 모두 소화할 수 없습니다. 트럭 정류장 볼보 트럭의 운전일지엔 2명의 이름이 있었지만 한 명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7시에 병원에 도착한 의약품 배송은 밤 11시에 뉴워크를 출발해 2명의 운전자가 밤새 교대로 운전했습니다.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한 화이트 글러브 가전제품 배송. 그 시간대 자체가 상품이었고 팀 운전 트럭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표식이 없는 군사 호송 차량은 보안 절차 없이 공공갓길에 합법적으로 정차할 수 없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수확된 딸기는 냉장 트레일러에 실려주 경계를 넘었고 운전자는 4만 파운드의 냉장 화물에서 2미터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11월에 출발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오리건에서 플랫베드 트럭에 실려 이틀 밤을 내리달려 배분 시간에 맞췄습니다. 같은 도로 여행 중 서로 다른 주에서 3번 목격된 그 프레이트라이너 트럭은 처음 목격된 이후 1200마일을 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 2길 배송을 약속한 이사업체가 그 약속을 지켰다면 그 트럭 운전석에는 2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사 당일 아침에 도착하는 레이스카 운송 트럭은 레이싱팀의 보증을 팔았고 그 보증은 2번째 침대였습니다. 아마존의 릴레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릴레이 트러킹 모델에서 이름을 따왔지만 프리미엄 당일 배송 화물은 여전히 팀 운전석으로 운행됩니다. 왜냐하면 릴레이는 정차가 필요하지만 팀 운전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화물의 경우 정차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팀 운전은 적절한 화물에서는 보수가 좋지만 운송업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움직이는 트럭에서 자는 것은 제대로 자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노면 진동은 서스펜션의 품질과 상관없이 차체 전체로 전달됩니다. 빛은 몇 분마다 바뀝니다. 표지판, 고가도로 마주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시속 70마일로 어둠 속을 가로지르며 3주 전에 알게 된 사람에게 앞으로 8시간 동안 모든 결정을 맡기고 누워 있습니다. 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면 연구에 따르면 정차한 트럭에서 혼자 자는 운전자보다 수면 주기가 더 자주 끊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은 오기는 하지만 그 잠은 같은 잠이 아닙니다. 36평방피트 공간에 2사람이 몇 주씩 함께 지냅니다. 일정 충돌, 맞지 않는 습관, 위생 문제 등은 운전자 이직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팀 운행에서 단독 운행보다 이직률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어떤 팀은 수년간 함께 일하지만 어떤 팀은 2주 만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2번째 침대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트럭의 첫 번째 실제 상업적 활용 사례는 아무도 타지 않은 완전 무인 트럭이 아닙니다. 운전석에서 한 명이 자동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다른 한 명이 침대에서 합법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트럭입니다. 거디악 로보틱스와 웨이모 비아 모두 초기 상업 운행을 정확히 이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한 명은 안전 운영자, 한 명은 휴식 중인 운영자. 트럭은 고속도로 구간을 스스로 운행합니다. 이 침대는 트럭 운전의 인간 시대에서 남겨진 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에 필요한 법적 준수 구조입니다. 두 개의 침대가 있는 운전실은 인간 팀 운전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남아 현재 연방 규정 하에서 감독되는 자율 화물 운송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트럭은 사람 중심이 아닌 일정에 맞춰 설계되어 사람들은 그 일정에 맞춰야 했습니다. 지금은 I-40 고속도로 위 새벽 3시입니다. 한 명은 운전대를 잡고 다른 이는 6피트 뒤에 등을 대고 누워 도로 소음을 들으며 선잠이 든 채 누워있죠. 19시간째 이동 중이고 5시간 더 남았어요. 적재장은 오전 6시에 열리며 기다리지 않아요. 두 번째 침대는 차 있습니다. 비어 있던 적이 없습니다.